그래서 염려 마시고 충분히 드실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한 두 분이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대장을 한 5cm 정도를 잘라냈는데 대장암으로 장 청소를 해도 됩니까?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대로 많이 먹어도 무리가 괜찮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분이 해오셨고요. 또 한 분 또 위를 절제를 했는데 5분의 4를 잘라냈는데 이제 5분의 1 조금만 남아있는데 위 청소를 해도 괜찮겠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암으로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셨으면은 의사의 지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가 다 대체의학 차원에서 어떤 치료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현재는 내가 암이다 아니다 뭐 이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이제 중점이고, 어떤 의사의 진단을 받으셨으면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됩니다. 물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치료를 받더라도 이 소금요법은 특별한 이건 약이나 뭐 어떤 특수 건강 보조식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남녀노소 병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우리 식품이지, 이걸로 무슨 병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이것을 안 먹으면 뭐 병이 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 의도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소금을 지금 이제 소금요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소금을 안 먹으면은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은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 몸이 썩는 거예요. 우리 몸 아니고 어떤 식품이고, 이 한국은 이제 저장용 식품이 굉장히 유행하고 이제 유명한데, 서양하고 비교했을 때 소금이 모자라면 썩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우리 몸에서나 우리 몸 아니고 이 지구 어느 구석구석 심지어 바닷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저염식을 하라고 하고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충해야 되고, 소금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치를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환경이 바뀌어요. 바다도 기본적으로 소금이 3.2%가 들어있는데 이게 모자란 데는 적조가 생기고 바닷물이 썩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에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비가 와서 강을 타고 바다로 물이 들어가면은 빗물이 들어간 강 입구 쪽은 굉장히 탁하고 썩는 냄새가 나고 고기가 살지 못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이 고여있고 흐르질 않아도 염도가 높은 뭐 사해바다나 기타 소금의 염도가 5%, 7% 이렇게 되는 지역들은 흐르지 않아도 썩질 않습니다, 물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소금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통상적으로 알기는 소금이 우리 심장에서 우리 몸에서 0.9%가 정상이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0.9%도 안 되는 사람은 본인이 바로 간파를 하고 또 소금을 먹기도 하고 그 의사의 지시도 받기도 하고 소금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올라갔을 때를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5, 1.8, 2.4 심지어 제가 그동안에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바닷물이 썩지 않잖아요. 그리고 염도가 3.2%입니다. 평균이. 우리 몸에도 소금이 소변에서 염도가 3.2%, 3.3%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환자에게는 제가 임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많이 먹어서 어떻게 잘못될 거라는 그 생각은 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먹었을 때 소금이 바로 신장으로 이렇게 염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 몸에서
통해서 정화를 해가지고 흡수가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나머지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땀으로도 배출이 되고 대변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입으로 소금을 섭취를 하면은요, 위에서 일단 정화를 하고 비장에서 효소가 나와가지고 코팅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폐에서 산소가 붙어가지고 이 소금을 또 깨끗하게 바람으로 날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간으로 갑니다. 이제 일단 소장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간으로 가면은 간에서 다시 정화를 하고 여러 가지 성분과 이게 합쳐서 더욱 기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간에서 심장으로 보냅니다. 그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에서는 이거를 전기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심장에서 동맥을 타고 몸 전체를 돌면서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동맥으로 이동을 해서 동맥이 신장으로 가서 신장에서 다시 정화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소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일부는 다시 심장으로 보내고 동맥을 통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불순물을 많이 흡착한 소금일 경우에는 소변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나오는 염도와 정맥에 있는 염도와 동맥에 있는 염도가 다 틀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제 몸에서도 피를 빼서 염도 측정을 해보면은 손에서 틀리고 발에서 틀리고 소변에서 틀리고 각각 틀려요. 나타나는 염도가. 그래서 염려 마시고 충분히 드실수록 좋습니다. 단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 소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히말라야 소금 뭐 이런 소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프랑스에서 미네랄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요드 시약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린 바가 있고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정화되지 않았는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해 들어오는 소금들이 거의가 다 미네랄이 없습니다. 특히 중국 소금은 천일염의 크기가 손톱만씩이에요. 더 커요. 어떤 건 이게 도토리만씩하게 큽니다. 천일염이. 그 다음에 중국 천일염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소금은 백색, 하얀색을 띠고 있는데 이 중국 소금은 유리처럼 투명해요. 그 왜 투명하냐면 소금에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하얀색을 띠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미네랄이 백색을 띠고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히말라야에서 오는 소금도 보면 이제 붉은 빛을 띠고 하얀 수정같이 이런 소금이 있는데 미네랄이 거의 없고 붉은 소금 같은 경우는 소금에 산화된 산화철이 많이 있는 그런 소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금수강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 금수강산에는 각종 희귀한 성분의 미네랄들이 광물질이 무지 많기 때문에 비를 타고 흘러서 바다로 다 들어가면은 소금이 흡수를 해서 한국 소금은 그래서 좋고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그냥 먹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전부 다 과학에 의존해서 소금을 사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천일염을 갖다가 다 된장을 발효시켜서 미생물에 의해서 소금을 전부 분해시켜서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거의 우리 조상들은 3년 묵은 간장, 된장을 약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이 걸려 있으면은 암이 걸리기 전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 나쁜 체질로 쉽게 얘기하면 산성 체질로 변화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너무 고기를 많이 먹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래서 온몸에 있는 내 세포가 내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예민하게 그렇게 변해 있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암이 걸리는 것이지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다니고 그런 사람이 왜 암이 걸립니까? 그런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하거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약국에 가셔서 임신 진단 키트 소변 검사를 갖다가 찍어보라고. 암이 걸려 있으면 틀림없이 임신 상태가 나옵니다. 어린애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지 무당이 당신 금년에 죽는다 하면 뭐 제사 지낼 준비하고 있고 의사가 이거는 안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대장 잘라내고 간 잘라내고 여기 자궁 떼어내고 쓸개 떼어내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까? 그냥 차라리 적당히 살다 이제 주무시지. 그런 과오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이 대체의학으로 나를 잘 방어를 하고 건강하게 지내십사 해서 지금 지난번에 전화하신 분을 답변하기 겸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